자, 4교시죠. 이게 제가 실강의 위주로 하다가 스튜디오 강의 찍으니까요. 굉장히 시간이 잘 안 가네. 실강의는 금방 하는데, 4시간이.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나 모르겠어요. 자, 이건 재미는 좀 덜 하죠. 제가 원래 재밌는 사람인데 끼를 발휘 못 하겠네. 뒤에 가면 그런 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건 재미로 공부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차근히 저랑 공부하셔서, 그러니까 민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셔가지고, 민법 그냥 기본 30개 맞추기, 75점 맞추기, 아마 저랑 공부하셔가지고요, 85, 90만 분 틀리지 계실 텐데, 저는 그냥 목표를 그냥 적당히 잡아서 30개만 맞추자. 이게 목표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 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1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민법은 법원이, 법의 원천이, 법의 적용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민법. 다음에 이제 민법이 없으면요, 있으면 안 돼. 관서법. 없으면 뭐가 적용되고? 조리. 이렇게. 민법, 관서법, 조리. 이런 순서로 적용됩니다. 조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신의칙. 신의가 법이 되어 있죠. 신의칙. 신의칙은 좀 딱딱하죠. 신의칙. 신의성실원칙 같은 말이죠. 이 앞부분도 시험 잘 나옵니다. 앞부분도 총칙에서. 자, 다시 한번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서법, 없으면 조리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관서법 당연히 없을 때 적용된다. 무슨 설? 보충적 효력설이 통설이에요. 보충적. 해석은요, 그냥 민사에 관하여, 그러니까 민사 사건에 관하여, 민사 사법 관계는 보통 개인 간의 관계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시에서 복사기를 산다든지, 예? 토너 산다. 그런 수 개인 관계죠. 거기도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나 서울시에서 사행과 같은 자격에서 사경제 행위, 어렵죠? 물건 파고 살 때는 당연히 민법 적용된다. 그런 얘기죠. 몰라줬습니다. 자, 형식적 민법 아까 말씀드렸죠? 국회에서 만든 법, 1960년 1월 1일 날 만든 법이 있습니다. 그 형식적이고, 나머지 실질적인데, 실질적이 형식적보다 어떻습니까? 크다 그랬어요. 약간은 빗나가지만, 형식적 민법, 아니, 실질적 민법이 형식적 민법에, 보다 범위가 넓다는 거죠. 실질적인 것이, 민법이 형식적 민법보다 넓다는 이름이 더 범위로만 크다는 얘기죠. 완전히 깊이지 않습니다. 여기 법인 같은데 벌칙 규정이 있지만 여기는 안 들어가거든요. 민법 벌 주는 법이 아니야. 민법 무조건 돈 받는 법이다. 형법은 벌 주는 법이다.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어렵게 공부하시면 머리 아파. 문요. 주관식이라면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다 외웠지만요. 주관식 강의에서 하면 여러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깎아봐 금방 질려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만 그냥 평범하게 보시면서 문제만 맞추면 요령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요령만 가지고 안 되지만 요령도 필요하다. 시험이잖아요. 그죠? 남을 이기려면요. 똑같은 노력해서는 안 되고 조금 노력을 더하고 요령이 있어요. 요령. 그래야 남을 이길 수 있죠. 이게 10대 1이라고 했잖아요. 10대 1. 말이 10대 1이죠.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반에서 1등, 10명 중 1등 했어야 돼. 30명 중에 3등 안에 들어서야 된다고. 예?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요령이 필요하고, 다만 선생님을 잘 선택하고요. 학원 잘 선택해서 들으시면 전혀 떨어질 확률이 없습니다. 붙습니다. 무조건. 붙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믿는 게 중요해요. 저한테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선생님한테 배워도 그분을 좀 믿으세요. 믿으시면 돼요. 어느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고 의심하면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실력이 안 늘어. 아시죠? 믿으시고 어느 선생님 올 거든지 끝까지 들으시면 다 배우는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 그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끝까지 따라하시면 돼. 좋게 생각하시고, 초등학교 애들은요, 선생님 좋으면 그거 하면 잘하거든요. 똑같습니다. 민법 선생님, 민법이 싫어져. 아셨죠? 여러분 손해니까 그러지 마시고, 선생님 중에서 선택하셔서, 처음에 선택하시면 그냥 밀어붙여서 끝까지 가시면 반드시 합격이 찾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믿고요. 형식적, 실적. 자, 중요한 것이 기억리은 디귿 별표하죠. 또 별표 나와, 디귿. 자, 별표는 많지 않아? 근데 몇 개씩 있죠? 자, 별표는 왜 그렇다? 시험이 잘 나와? 자, 기억령 디귿 보시면 민법 제1조의 법률은 이 법률이죠. 민법의 이 법률은 형식적, 실적 포함한다. 중요합니다. 꼭 민법전에서 법률이라 하면요. 이렇게 썼지만요. 이 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 다 포함한다는 거. 당시 민법전만 얘기하는 거 아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썼지만 이게 뭐 형식적, 실적 다 포함한다. 그래서 이 민법에서 법원에 이 법률이라 하면 민법
관습법 조리뿐만 아니라 민법의 모든 법에 다 적용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하시고 이때의 법률이라 하면 국회를 통한 법만 아니라 실질적 법도 법률로 본다는 거 말씀드리죠. 그래서 민법 제1조의 법률은 형식적 민법적뿐만 아니라 실질적 민법도 포함한다는 거 중요하고요. 따라서 법률은 뭐 대통령령 이런 거 다 되고 넘기시고 중요하지 않고 오른쪽에 27페이지 보면 여백에 문제가 하나 있네요. 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말한다. X죠. 다 포함된다는 거죠. 여기는 원래 민법전은 민법이 적용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민법에는 형식적 민법도 다 포함되고 다 포함된다는 거. 이 법률에는 법률 쓸까요? 법률에는 우리가 배우는 법률에는요 형식적 실적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자, 법률, 관습법, 조리 순서로 법을 적용한다 넘기시고 자 왼쪽은 전혀 볼 거 없네요. 디귿, 니을, 미음 볼 거고 다만 그 왼쪽에 여백에 중요한 판례가 있네요. 거기 별표하시고 자 28페이지 위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내용 맞춰봐. 국제조약 많이 있겠죠? 유엔 협약 같은 거 최근 판례인데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것도요 국제법이 우선하는지 우리 민법 우선인지 학설이 나뉘어요. 근데 최근 판례 보세요. 2016년 판례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한다. 자, 동그라미 우선한다. 원래 국제법과 우리나라 민법은요 대등한 관계 원칙적으로 하죠. 그래서 국제법은 강제 수단이 없어서 국제법 어기도 누가 누가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요 심의법이에요. 이렇게 트럼프가 법이야. 그래 보시면 돼요. 때리면 맞아야 돼요. 트럼프 때려줄 일 없어 지금. 중국이 G2 커도 트럼프에 밀려서 한대.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중국이 자꾸 크니까 저렇게 막는 거냐 지금. 그래서 국제법은 강제력이 없고요. 강제력이 없고 따라서 국제법 같은 경우는 자 심의법이다. 심의법이요. 물론 법 자체가 권리법력설 법으로 인정된 힘이긴 하지만 특히 국제법은 더 그래요. 강제력이 없으면서 국가사회에서는 국제법에서는 힘의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국제조약,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 자, 동그라미 우선한다 알아두시고 그런 거 판례 하나만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관습법이죠. 이 관습법. 관습이 법으로 굳어진 것인데 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막 사회가 막 변동하면서 막 따라가. 그래서 가급적 명확한 법률로 사회생활을 규율하면 좋지만요. 따라하지 못할 땐 이런 법이 생깁니다. 관습법. 근데 요즘 이게 많지 않아요. 관습법이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안 돼? 시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따 보도록 하고요. 관습법. 뜻. 관습이 법으로 굳어졌죠? 별거 아니네. 관습법은요. 관습이 법으로 굳어졌다. 또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관습. 예, 관습법이 있고요. 또 사실인 관습이 있습니다. 사실인 관습. 잘 보면 사실인 관습. 관습법은 법이잖아요. 이렇게 법이죠. 사실인 관습은요. 법이라는 말 없잖아요. 없습니다. 이제 거래 관행이 있어요. 거래 관행. 얘가 많지 않은데 이 사실인 관습은요. 흔한 것이 계약금 10%가 대표적이에요. 계약금 10%. 우리가 매매나 임대차 할 때 보통 10억짜리 건물 팔아. 그럼 계약금 10% 1억 걸거든. 그게 관습법입니다. 사실인 관습입니다. 법에는 없어. 물론 안 지켜도 돼. 합의하면 돼. 그런 하여간 관습법 몇 가지. 사실인 관습은요. 사실상 시행되는 관행인데 이 두 가지가 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사적 자치가 원칙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구별이 중요하다. 얘는 법이니까 뭐죠? 얘는 법적 확신이 필요하겠네. 법적 확신. 이놈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얘는 그게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관습법은 법적 확신이 있고요. 사실은 관습 없다는 거. 관습법은 법적 확신이 있고 사실은 관습은 관행이 시행되고 있어. 그러나 그것이 확신까지 없는 거. 확신에 이르지 못한 거. 이게 기본이고요. 또 하나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법원이 주장 입증. 법원이 그래서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 판단합니다. 법원 판단.
여기는요, 당사자가 주장해야 돼요. 물론 사실관계부터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데 결국은 판사들이 복잡하고 시간 없어 해서 네가 판단하라, 입증하라고 우리 쪽에서 해서 당사자의 입증 또는 주장이 필요하다.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그래서 관습법은 법임으로 법원의 직권조사가 필요하고요. 사실관습은 단순한 관행은 판사도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해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 보시고 여기는 법적 확신이 있고 없다. 먼저 관습법이 언제 법이 되느냐 중요하죠. 이따 보지만요. 법적 확신은 자 관습법은 어느 순간에 이제 법적 확신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그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판결이 떨어지네요. 판결. 이게 법 맞아 이렇게. 자 법적 확신이 있어서 어떤 행위가 행해지고 시간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 판결이 떨어지면요. 그때에서 이렇게 소급해서 이날부터 법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날부터 이렇게 아셨나요? 자 법적 확신이 있어요. 있죠? 있고 나서 나중에 법적 확신이 이제 판결로 확인되면 언제부터 이날부터 법이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적 확신이 있고 그날부터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있고 쭉 지나서 어느 순간에 이것이 판결로 인정되면 언제 확신이 있는 때로 소급해서 이날부터 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관습법은 왼쪽에 보시면 사회적으로 뭐 반복된 관습이 법적 확신 있는 거,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 이에 반해서 사실관습은 관행만 있고 확신이 없는 거, 특히 대법원 판례는 사실관습과 관습법을 엄히 자 동그라미 치세요. 구별합니다. 구별하지 않는다 X, 구별한다는 것도 중요해요. 대법원 판례는 이 사실관습과 관습법을 구별한다. 대법원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관습을 구별한다. 중요하고요. 구별한다는 거 중요하고. 이제 밑에 이제 관습법과 사실관습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고. 복잡하고요. 관습법은 법이다. 법적 확신이 있다. 법이니까 법원이 조사하라. 사실관습은 법은 아니다. 확증이 없어야죠. 법적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판사도 모를 수 있어.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읽어보시면. 그래서 차이는요. 보시면 관습법이란 법적 확신과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된 거, 사실관습 확신 없는 거. 그래서 관습법은 뭐라 됐습니까?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고요.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적용되죠? 그죠? 여기 봐.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없으면 이게 적용되잖아. 그래서 관습법은 법이므로 법에 있으면 안 돼. 없으면 적용된다. 보충한다. 법을 보충한다. 그런 뜻이 되어 있고 밑에 증명책임. 예, 중요하네요. 그 두 번째 꺾기 띄고 있네. 2번에 이렇게 여기에 별표하시고요. 별표. 자, 무조건 기본서 중심이고 기본서를 철저히 보시고 눈에 도장 찍듯이 나중에 3순환 정도 지나면요. 눈을 감아도 이게 떠오른다. 눈을 감아도 왼쪽 밑에 거기 관습법과 사실관습 입증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그죠? 그렇지 어디서 본 듯하다. 그럼 점수 못 맞죠. 그러면 헷갈려. 그래서 반드시 관습법과 사실관습은 자 차이가 있는데 이 증명 책임이 다르다. 그래서 보시면 그 2번 별표 관습법은 당사자 주장을 기다릴 없이 법원이 직권조사로 찾아내. 이 법원이 직권으로 법을 찾아. 이 법관들은 공무원이고 우리가 월급 주지 않아야죠. 네가 법 찾아. 관습법은 법원 누굽니까? 판사 지금 법관이 찾는다. 법원이라는 것은 그런 법이 있는지 찾아봐. 네가 찾아. 근데 사실관습은 판사도 몰라. 그러니까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가 주장해야 된다는 거. 그 차이가 있어요. 요거 보시면 돼. 관습법은 법적 확신이 있다. 법원이 직권조사. 법원의 직권조사. 사실관습은 법은 아니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누가 당사자 주장 필요 끝이고. 그래서 이번에 하여간 관습법은 당사자 주장할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고 사실관습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된다는 거. 물론 법원이 할 수 없다. 법원도 판단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없다면 여기 뜻이 당사자 주장해요.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요. 법원도 사실관습 찰 수 있어. 근데 결국은 당사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옆에 써놓으세요. 페이지 213 써봐요. 213. 그냥 써놓으시기만 해요. 페이지 213에. 나중에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돼요. 213에 보시면 이게 맞습니다. 자, 213
옆에 팔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법에 관습법이냐 법이냐도 문제되지만 중요한 것이 뭐가 문제되냐면 자 페이지 213 써놓으시고 의사표시 해석의 순서가 문제될 때 있어요. 이거 이제 죄송합니다. 겹치게 되는데 해석의 순서 계약을 하죠. 그럼 계약서에 대한 이익에 있지? 그러면 해석이 필요하거든. 해석의 순서가 있어요. 해석의 방법이 있다고. 그런 것은 그 밑에 강의 규정이 있고요. 나중에 나와요. 강의 규정이 있고 두 번째 목적이 나오고 그리고 사실은 얘가 사실은 관습이잖아 지금 나오지? 사실은 관습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관습이 있고 그리고 임의규정이 있고 임의역규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신의칙이 있습니다. 신의성질원칙.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의사표시의 해석이거든. 법률행위 해석이다. 해석의 방법은 법률행위 해석 방법 또는 해석 기준이라고 해요. 해석 기준은요. 해석 기준은 그래서 나오지만요. 크게 5가지가 문제돼요. 그것이 강목사 임신이야. 강목사 임신. 강의 규정이 나중에 배우지만 103조가 있거든요. 사일서 위반. 이놈이 제일 먼저고 다음에 목적을 살펴보고 다음에 사실인 관습과 그리고 나머지 임의법규와 신의칙을 차례로 봅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인 관습도요. 사실인 관습도 임의규정 즉 강의규정이 아닌 것보다는 먼저 적용돼요. 그게 이 사실인 관습 문제돼요. 시험에 보면요.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차이를 논하 이런 문제 많이 나온다고.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런 문제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엮어 쓰기가 쉽지 않아요. 응? 그래서 하여간 지금 배우는 거 이거죠. 요거만 보시면 되겠고 좀 더 나가면 나중에 한 3주 정도 지나면 이게 나온다고 그죠? 법률행위 계약의 해석 기준에 자 강의규정을 제일 먼저 놓고 강의규정 위반하면 안 돼. 103조가 민법의 왕이거든요. 제왕조항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 그래서 그 조항이 제일 먼저 적용되고 다음에 목적을 보고요. 그리고 사실관습을 보고 특히 사실관습은 거래 관행은 얘보다 우선하죠. 그리고 신의칙인데 줄이. 그래서 해석 기준도 여기서 나온다는 거 강목사 임신 알아두시고 뒤에 나옵니다. 강목사 임신 그냥 써놓으세요. 제가 1교시에 말씀드렸죠. 일단 써놓으시고 나중에 2번 보시면 쉽고요. 3번 보시면 그냥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따로따로 공부하시면요. 몇 배 힘이 들어요. 지금 처음에 보실 때 쉽게 말해서 매도 먼저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훨씬 수월해. 수월하니까 전반적인 걸 모르면 강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목사 임신, 강의규정, 목적, 사실관습, 임의법규, 신의칙인데 다만 213페이지 있지만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 지금 찾아보라는 뜻 아니에요? 뒤에 나옵니다. 그때 설명할 테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요. 사실관습의 기능, 이게 그겁니다. 이게. 그 3번이 사실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주로 임의규정일 경우에 법률의 해석 기준이 되어 있죠. 헷갈리지? 여러분 이거 보고 이 뜻을 하겠어? 그러니까 사실관습은 계약 해석 기준이 된다 이런 뜻인데 순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순서는 강의규정이 제일 먼저, 다음에 목적이 애매할 때 이놈이 적용되고요. 사실관습은 관습이긴 하지만 법의 우선은 임의규정 우선이에요. 임의규정은 나중에 배우지만 강의규정이 아닌 거예요. 선량한 풍속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임의규정 우선하고 이것도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조리가 적용되고 이 조리죠. 조리가 적용되고 그래서 요것과 일단 비교해서 보시고 요 2가지만 관습법은 법적 확신이 있다. 그리고 법원이 직권조사한다. 법관이 조사한다. 사실관습은 법관도 조사하지만 결국은 당사자가 주장이 필요하다는 법관이 조사하면 더 좋죠. 그런데 결국은 법관이 바빠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사자 주장 입증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뜨시고 자 오른쪽에 2번 위에 사실관 일종의 경험칙 또는 경험법칙 사회통념 거래관련 같은 말이죠. 우리말로 상식 그런 말 안 쓰니까 여러분들이 책 보시면서 경험칙 그런데요 나중에 좀 지나면 여러분들 경험칙이라는 말 쓰게 돼요. 그죠? 법을 안 배워서 자꾸 쓰다 보면 처음에 어색해요.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근데 잘난 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보면 전문용어를 쓰게 돼요. 법을 처음 공부하시면 좀 이게 쑥스럽습니다. 이런 말 쓰는 것이. 근데 시간 지나시면요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쓰게 되니까 경험법칙, 경험칙, 사회통념 거래관련법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상식이라는 뜻인데 자 사실인 관습은
일종의 경험칙에 속하고 경험법칙에 속하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의 일종이므로 이런 당사자의 주장 입증 관계없이 법관이 직권으로 판단을 있습니다. 있다죠? 있다요. 없을 수도 있죠? 결론은 누구예요? 있긴 하지만 그러나 누가 입증하라고? 결국에 사실관습은 이 경험법칙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법과 비슷하긴 하지만 그러나 끝에 뭘 법관이 판단한다 아니잖아요. 판단할 수 있다죠? 안 할 수도 있어. 결론은 뭐예요? 당사자 최종 입증이 필요하다. 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잘 봐요. 관습법은 반드시 누가? 법원이 주장 입증해. 관습법은 법원이 주장 입증하죠. 꼭 법원이 찾아내. 그러나 사실관습은 경험칙이고 사회 경험법칙에 굳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어. 그죠? 그 결론이 뭐예요? 법원이 시간 있으면 찾아주지만 네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결론이 이거죠. 사실관습은 최종은 당사자가 주장하라 이런 뜻이. 관습법은 법원이 찾아내고 사실관습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필요하다. 자, 표 보시고 표. 자, 관습법은요. 오랜 관행과 법적 확신 유 있다는 뜻이고 사실관습은 관행 법적 확신 없죠. 너무 쉽네. 관습법은 법적 확신이 있다. 이거죠. 확신이 유 있다 없다. 어떤 분 유무도 못 읽는 분이 있어요. 또 유무도 못 읽고 못 읽을 수도 있지만요. 예? 그럼 유 있다 무 없다. 관습 법원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관습은 법은 아니잖아. 그래서 자 법은 아니지만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면서 법률의 해석 기준이 된다. 옆에다가 써놔. 강 목사 임신. 사실관습은 강 목사 임신이 해석 기준이 되잖아요. 해석 기준이 된다. 사실관습은 법은 아니지만 계약의 해석 기준이 돼요. 해석 기준이 된다. 강행규정, 목적, 사실관습, 이의법규, 신의칙이니까 자 이건 몰라도 일단 써놓습니다. 강 목사 임신 써놓으시고 그냥 읽으면 백날 읽어도 몰라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사실관습은 계약의 해석 기준이 된다 안 된다? 된다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러나 사실관습은 강행규정에 밀려 목적에 밀려 사실 이의법규 앞서 그래서 일단은 강 목사 임신 써놓으시고 강 목사 임신 강행규정 그리고 목적 사실관습 이의법규 신의칙 순서로 해석하는데 얘는 법은 아니지만 해석 기준이 된다는 거죠. 법은 아니지만 계약 해석을 할 때 사실관습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주 중요하네요. 강 목사 임신. 입증 책임은 자 관습법은 법원이 고려하고요. 사실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필요하고 다만 사실관습도 법원이 판단해 줄 수 있어 없어 있다. 사실관습도 법원이 판단해 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성립시기 관습법은 오랜 관행과 법적 확신이 필요한데요. 이 관행 자 관행이 어느 정도 관행이 있고 확신이 있겠지. 확신이 있어요. 오랜 관행과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적 확신은요. 뭐라 돼서 사회 구성원이 관행을 법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 안 나오고 자 성립시기 보세요. 성립시기 자 니은 별표하시고 니은 요령을 빨간 걸로 색을 칠하세요. 자 이게 뭐 그냥 연필 한다든지 볼펜은 나중에 이게 비쳐요. 뒤에 유성이라 그러니까 이제 형광펜 형광펜으로 칠하면요 보기도 좋고 알록달록합니다. 나중에 정리하시오. 나중에는 키워드 그러니까 빨갛게 칠한 그 단어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이 두꺼운 책 언제 다 볼 거예요 이거죠? 언제 다 봐 이거? 응? 우리 책은요 가운데 문제도 없어. 그래서 완전히 약 800페이지 정도 되죠 이게. 예? 이걸 언제 다 봐 이거? 그럼 우리가 제가 12주 걸쳐서 떼기로 했는데 그럼 거의 하루에 얼마요? 하루에 80페이지 이상 떼야 되는 거죠? 7, 80페이지 정신없어요. 오늘 첫날만 지금 전화하지 그래서 하여간 그럴 때는 눈에 띄도록 해야 돼. 눈에 띄도록. 눈에 안 띄면요 백날 봐도 몰라. 그리고 눈을 감아도 선하도록. 여러분 눈 감아보세요. 자 관습법과 사실관습 표가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죠? 왼쪽에 있는 분은요 책이 우리 책이 아니네. 그지? 그죠?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되고 오른쪽에 표 있지? 이게 떠올려야 돼. 왼쪽에 관습 오른쪽에 사실관습 이렇게 하죠? 표도 왼쪽에 관습법 사실관습 오른쪽에 사실관습 떠올려야 되지. 어디서 들은 것 같다. 절대 못 맞죠. 맞춰도 틀려져. 그래서 아주 눈에 선하도록 보시려면요. 전면 그 내가 거기다 빨간색 칠했지가 떠올려야 된다니까. 자 별표 오늘 지금 세 번째 나오네요. 관습법 성립시기는 자 두 번째 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관습법의 존재 및 내용이 인정되면 이거 무엇이에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존재가 인정되면 관행이 법적 확신할 때는 뭐예요? 소급파 소문이다. 소급. 확신의 소급파 혈압 발생.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판례. 대법원 판례. 그러니까 단순히 법적 확신이 있다 그래서 관습범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어느 정도 관행이 있을까 이렇게? 관행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확신을 얻었겠죠. 근데 소송이 걸린다고? 범인이 아니냐? 그래서 어느 시간 동안에 법적 확신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 동안에 관습이 있다가 법적 확신을 얻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이제 모르겠고요. 판사가 인정합니다. 맞아. 그러면 이날로 뭐예요? 소급화. 이거 소급 나왔잖아요. 소급. 처음부터. 언제부터? 이날부터는요. 불소급이다. 이게 아니라 판결 시부터 아니라 법적 확신 시부터 이게 법이 된다니까. 아셨죠?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그 니은 별표하시고 자,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그냥 평범한 것은 노란색 그리고 좀 중요한 건 파란색 아주 중요한 것은 단어는 빨간색은 단어만 쳐요. 단어. 다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치면 나중에 헷갈려서 읽을 데가 없어요. 너무 많이 치면요. 이미 우리 책에는요. 중요한 판례는 밑줄 그어 있어야죠. 거기다 또 그어봐야 의미 없어야죠. 연필 칠해봐야 안 보여. 나중에 시간 써면 무슨 시간? 정리를 보다 정리죠. 정리를 해야 여러분들 묻는데요. 책이 아무리 두꺼워도 우리가 왜 옛날 어른들이요. 구슬이 서말에도 꿰어 법이죠. 그죠? 구슬 10마리 있어도 꿰지 않으면 목걸이 안 돼. 그러니까 꿰는다는 것이 정리인데 정리보다 못 붙어요. 뭐 보고 정리한다고? 제가 정리해줘?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어떻게 다 정리하겠어요? 이제 못해. 죽어도 못합니다. 죽어도 그렇고 하여간 힘들어.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해드릴 거예요. 한 40페이지 정도로 압축해드릴 거예요. 그죠? 뭐 배운 대로 간단간단해.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년 7월 10일이라니까 한 6월 초에 제가 한 달 전에 자료를 드릴 겁니다. 학습날을 올릴 거예요. 그걸 복사해서 보시면 돼요. 그죠? 자료 올릴 테니까 제가 칼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800페이지나 되는 책을 제가 40페이지를 압축해서 나가는 자료가 있어요. 예? 그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되는데 그 자료는요. 이 중요한 내용이 다들 짧게. 근데 수업을 안 들으면 몰라. 뭔 소리인지. 들은 분은 금방 알아요. 예? 금방 한다고? 이것도 그냥 강목 선생님이 그걸 알게 뭐겠죠? 워낙 유명한 말이라 뭐 얘기 안 해도 알지만요. 이런 거 아닌 경우 어려운 게 있어. 그래서 일단은 수업을 들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시고 마지막 정리는 제가 해드린다. 그 자료를 보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죠. 믿음이 가죠? 그럼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 정리하지. 안 돼. 꽈락이요 또. 내년 꽈락 후에 또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여간 벌린 일은요. 정리해야 돼.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게 우리 대나무가 있잖아요. 대나무. 요즘 소나무도 뭐 큰 거는요. 왜 아파트 단지에 큰 거 있죠. 주목 이런 거는 굉장히 비싸요. 이거. 이게 있잖아. 쭉 팬 거. 근데 대나무가 꾸불꾸불하지 않죠? 왜 꾸불꾸불하잖아? 대나무를 보시면요. 대나무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서 대나무가 반듯이 큰다고 이렇게. 왜 반듯이 클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왜 대나무가 반듯하냐면요. 매듭을 짓고 올라간대. 예? 매듭을 짓죠?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가죠. 그러니까 대나무가 반듯이 커.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하나 단계를 쌓아야 되지. 하다 그만두고 죽도 밥도 안 되죠. 그러니까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되지. 중간에 하다 그만두고 그러면 본인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요. 가족도 상처를 받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만사 제쳐놓고 합격에 최우선을 두시고 가족의 도움도 얻으시고 그리고 뭐든지 정리하고 단계를 그죠? 대나무가 반드시 그듯이 이렇게 이게 한 단계 두 단계 쌓아서 이게 중간에 흐트리면 구부러져. 그러니까 이렇게 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때 두시고 정리한 내용을 암기하시고 제가 마지막까지 책임진다고 말씀드렸어요. 6단계를 거쳐서 마지막까지 책임질 테니까 최종 마지막은요. 제가 수업 듣는 분한테 다 자료를 드릴 겁니다. 그거 보시면 되죠. 1년 강의한 걸 모아서 압축해서 40페이지 정도 요약 자료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뭐 그거 특강할 수도 있고요. 특강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봐서 할 텐데 이거 여러분의 학교에 가장 도움이 되도록 특강을 할 텐데 그죠? 그거 말고도 자료가 있습니다. 드릴 테니 그걸 보시라는 거죠. 압축된 자료. 그러나 압축된 자료를 제 자료를 보는 것보다 여러분이 정리하면 더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걸려. 안 돼. 제가 해드릴 테니까 수업 들은 내용을 압축해 해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라는 것이고 자 여기는 자 별표라고 했어요. 니은의 관습법 성립식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줄 법원의 재판보다는 판결에 맞췄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간섭법의 존재 및 내용이 인정이 되면 그날이 아니라 된 날이 아니라 판결시가 아니라 관행이
법적 확신을 주장하는데 소급하여 관습법 성립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자, 사회적 관행이 있고 관행의 확신을 얻었고 어느 순간에 이제 판결로다 관습법 인정되면 그날부터가 아니라죠. 그날부터가 아니라. 자, 어느 정도 관행이 있었고 법적 확신이 있었는데 그러나 나중에 소송이 걸려서 이것이 관습 인정되면 이날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법적 확신을 얻은 대로 소급하여 관습법이 법이 된다.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정말 중요하다. 중요하고요. 자, 넘기시고 그거 니은 중요합니다. 니은 중요하시고 니은 중요하다. 근데 이제 좌우에 보면요. 이렇게 20회, 14 이렇게 해서 문제 몇 개씩 있지 한번 풀어보세요. 간단하게. 저는 다 풀어봤습니다. 혹시 뭐 오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풀어봤고 오늘 배운 내용을 이거 압축해서 제가 자료실에 올린다고 했죠. 이제 우리 방문각 사이트에서 오른쪽에 보면 그 학습 자료란에 나의 학습란이 거기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푸셔야 돼. 다음에 풀면 못 풀어요. 이번에 못 풀면 다음에 못 풀고 다음에 못 풀면 내년에 못 풀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에 푸시고. 그러니까 하루아침 안 돼. 뭐든지 하루아침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쌓다 보면요. 본인도 모릅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슬에 어쩌는지 모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복싱 보면요. 잔매 마저 우습게 생각하다가 잔매에 쓰러져 버려요. 그죠? 내가 뭐 그냥 레프트 라이트 넣어서 저 다운시켜야지. 안 돼. 그죠? 그게 마음대로 되나? 그죠? 톡톡톡 이게 뭐 훅 뭐 이렇게 잼 맞다고 쓰러지는 거 많아. 그죠? 지금 우리가 복싱을 잘 안 봐서 그렇지. 안 하잖아요. 요즘은. 저희 때는, 저 어렸을 때는 무슨 뭐 복싱에서 무슨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따면요. 서울시청부터 저 청와대까지 카풀이 돼 있어요. 그죠? 지금은 뭐 말도 안 되지 뭐죠? 그때는 그렇게 했다고. 응? 그런 때, 그러니까, 그래도 잔매에 맞는 복싱 선수 다 나중에 쓰러져요. 그죠? 잔매 그냥, 가랑비 어쩌는지 몰라.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쌓여야 되지. 그죠?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잔매를 때리면요. 맞으면 동작이 둔해지면 그때 무슨 뭐 어퍼컷을 쳐서 넘어뜨려야 되죠. 처음부터는 안 맞은 놈은요, 맞은 놈은 다리 힘이 빠지지만 안 맞은 놈은 힘이 있어서 그걸 못 쓰러뜨려요. 그래서 잔매도 무서운 거예요. 자, 가랑비 어쩐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고. 중요하고. 오늘 별표 3개밖에 안 했네요. 그럼 이번 주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나오겠습니다. 나오겠고요. 자, 요까지만 하고 좀 쓸 텐데. 자, 왼쪽에 판례가 또 있습니다. 관련 판례가. 앞부분에 이제 판례가 많이 나왔죠. 이거 꼭 알아야 될 판례도 있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도 있는데, 하여간, 자료를 올려드리면서, 나중에 중간에 판례가 변경될 때도 있어죠. 그때는 또 그걸 또 올려드릴 겁니다. 물론 설명할 것이고, 대법원 전압 판례라고 해가지고요. 기존에 있던 판례가 바뀌기도 많이 있어요. 법 개정 마냥 그때는 즉시 시험에 나옵니다. 뭐 여러분 신경 쓸 게 아니고, 제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5월 21일 날 공유분할 판결이 2개 나왔고요. 집합공을 판결이 나와서 전압 판결이 하루에 3개 나온 적이 있어요. 전원합체. 그럼 무조건 시험 나오거든요. 물론 그거는 제가 판례 특강할 때 미리 말씀드릴 거고요. 정리했다가. 자, 왼쪽에 관련 판례 보시고 똑같죠? 관습법이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규범인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려면, 그죠? 법적 규범이 되려면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을 거, 그죠? 당연하죠.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다. 법으로 볼 수 없지? 법이 정당해야 돼. 제가 이제 대충 있는 것은 대충 보시고요. 거기는 뭐 시험 나올 게 없습니다. 없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안 읽는 것은 같이 건너뛰어. 그죠? 같이 건너뛰고, 읽는 것만 봐. 읽는 것 중에서 중요한 건 봐. 왜냐면, 객관식은 오지선다 중에서 보통 2-3개 알면 답이 있어요. 절대 5개 다 알아야 되는 게 없어요. 아주 최악의 경우는 4개라고 했죠. 그죠? 왜냐면, 여유를 좀 가져가죠.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요. 진짜 머리 빠지고, 뭐 스트레스 받고, 위장약, 뭐 매일 복용 그런 일 보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느긋하게 하세요. 학원을 믿으세요.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돼요. 그죠? 이거 봐. 저는 종교 없지만요. 하느님 믿으시면 교회 가고요. 부처님 믿으면 절에 가잖아요. 그죠? 그거 안 바뀌어요. 그게. 안 바뀌어. 여기 광화문 태극부대 있잖아요. 있잖아요? 또 조국 수호대 있지? 안 바뀌어. 그게 생각이 중요해요. 이렇게. 예? 자기 생각 잘 안 바뀐다고. 요즘은 유튜브도 많고 인터넷에 뭐 TV 뉴스도 그렇고요. 자기 맞는 뉴스 봐서 생각이 더욱더 고정돼요. 안 바뀌어 잘. 남을 설득시킨다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여기서 배운 내용을 집중적으로 저를 보시고 하여간 저를 믿으세요. 믿으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시고. 자, 밑에 2번 똑같죠?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특히 3번, 이게 전압 판례. 전압 있죠? 전압이 뭐예요?
존합이라는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권들이 다 모여. 대법관들 14명이 다 모여서 재판합니다. 보통은 3명이 재판하거든요. 근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결 내용을 변경할 때죠. 또 사회적으로 문제되면 법관이 다 모여서 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민법 판례는 두세 개 나와요. 두세 개 나와요. 많이 나오지 않는데 하여간 두세 개 나오지만 그게 정말 중요하든. 왜냐하면 판례가 변경됐다는 얘기는 전합 판례는 법이 바뀐 것과 똑같아. 그죠? 법이 바뀌었는데 국법을 적용할 이유 없죠. 그래서 반드시 전합 판례 유효시하는데 유명한 판례지만 자, 7개 종중 보이나요? 자, 옆 써놓으시고 총요 써놓으시고 총요. 종중의 소유를 총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배웁니다. 공유합의 총이 그리고 지분이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 종중의 재산 형태는 총유이고 종중은 지분이 없습니다. 독특히 종원이 지분이 없어요. 종원. 여러분 성씨 있잖아. 김씨, 박씨, 이씨. 그러니까 종중에 여러분 다 속해 있고요. 이것도 이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남자만 종중원이었다. 지금 여자도 돼요. 성년이면 이걸 조리에 맞다는 유명한 판례인데요. 하여간 종중은 나중에 나오지만 흔한 것이 교회 재산과 종중 재산이 총인데요. 총이긴 지분이 없어요. 공유합의 지분이 있거든. 나중에 배워요. 그러니까 이건 건너뛰입니다. 그렇다. 나중에 물권법 자세히 할 거니까 일단 종중은 종원이 있어요. 종중원의 구성은 여러분 대개 종중원의 구성이죠. 대개 아니라 전부죠. 자기 성씨에 다 종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중의 경우는요. 재산 소유 형태가 총이고 종중은 지분이 없다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지분이 없어요. 그래서 종원의 자격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자는 인정하지 않았어.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자 그런 것은 변화된 우리 법칙에 맞지 않아. 따라서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 지금은요. 성년의 남녀는 모두 종종원이 될 수 있어. 성년의 남녀. 우리나라 몇 세? 19세. 19이 넘은 남자 여자는 다 종종원의 구성이 될 수 있다. 예전에는요. 출가 외인이잖아요. 여성 시집하면 그만이야. 친정 오지도 못해요. 죽어도 거기서 묻혀. 못 오겠어. 지금 그렇지 않고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 조리에 의해서 경험법칙에 따라서 지금은 종중원의 구성원은 성년 여자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 것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종중의 소유 형태는 공동 소유 형태 중에서 총유이고 지분이 없다. 지분이 없다는 거 한번 들어두시면 물권법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죠? 물권법에서 들은 적이 있어 살짝 써놓으시고 나중에 두 번, 세 번 보실 때 다시 보시면 금방 감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종중의 여성도 성년이 되면 종중원의 구성이 될 수 있다. 출가원이 아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죠? 엊그제 봤더니 우리나라는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88.8%가 바뀌었대요. 그죠? 엄청나죠? 매장. 예전에는 시신을 동네 뒷산에 묻었다가 지금은 화장으로 이게 납골당에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우리 관습법 물권인데 그게 있었다가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지금은 매장보다 화장이 더 많아. 그러니까 매장 중요하지 않지.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관습법 물권이지만 중요하지 않거든.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니까. 하여간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종중원의 구성원은 여자도 될 수 있다. 성년 여자 아시면 돼요. 그 조리에 맞대. 그게 조리에 합당하다. 경험법칙에 맞다는 뜻이 되겠고요. 효력 보시면 효력. 이 관습법의 효력은요. 우열관계 누가 우선하느냐 간단하죠. 이거 봐. 자 법률이 있어요. 있습니다. 뭐가 우선하죠? 인이 우선하죠. 그죠? 법률에 우선한다. 법률이 우선한다. 따라서 관습법은 법률의 보충적 효력. 법을 보충한다. 없을 때 하면 돼.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관습 효력 보시면 자 왼쪽에 관습법과 성문법의 우열은 순위죠. 순위가 누가 앞서느냐 보시면 효력, 학설 A 별표하시고 A 보충적 열후가 뭐예요? 뒤에 처진다. 열등한이 후에 있다. 열로 보충적 효력설이고 B는 대등적 효력설이고 같다. 등치 같다. 그리고 개폐적 효력은 바꾼다는 뜻인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는 A를 취하고 있어. 관습법은 성문법을 뭐 한다고 보충한다. 보충은 없을 때만 하는 거죠. 있으면 보충하지 않지, 그지? 우리가 음식 먹다가 영양분이 부족하면요, 비타민을 보충하잖아요. 비타민이 밥이 될 수 없잖아? 보충은 주가 있고 모자란 거다. 따라서 관습법은
무엇에 대해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열후며 열등하게 뒤에 있다는 뜻이 열후. 그래서 관습법은 성문법의 보충적 효력이다. 즉 성법이 없을 때면 있으면 안 되죠. 이거 없을 때잖아. 없으면 관습법이죠. 없으면 조이기 때문에 관습법은 성문법의 보충적 효력이 있다. 보충적 효력설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대등하다. 근데 이제 개폐 효력도 있어요. 왜냐면 신법이 국법을 개폐하거든. 신법 우선. 그런 학설도 있어요. 틀리다는 게 아니고 관습법은 이런 학설도 있는데 보충적이냐 대등하냐 또는 뭐 개폐적이냐 여러 학설이 우리는 학설 안 나와. 판례만 나와. 아주 깔끔해요. 변호사 시험이 아니란 변호사 시험에서 주관식이 아니란 절대 학설 안 나오니까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 돼. 주관식 시험에서는 이 A, B, C를 써야 돼. 그러나 객관식 시험에서는 고르기 때문에 절대 뭐 B의 내용, C의 내용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만입니다. 자, 관습법은 성문법을 보충한다. 없을 때만 되지 있을 때만 안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판례 마지막 줄. 보충적 효력설이다. 위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을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보충적 효력설 지어야겠다는 거. 대등적 효력설도 있고 개폐는 바꾸는 효력도 있어. 그러나 그런 학설은 학설일 뿐이고 판례는 아직도 관습법은 성문법을 보충한 효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오른쪽에 나와 있네요. 유의적으로 자 별표하시고 거기 또 별표. 유의적으로 아까 했었죠. 상관습법은 민법 우선은 배웠나요? 그죠? 아까 배웠죠? 아까 그 써놓으세요. 또 한번 그러면 써보세요. 이거 또 한번 씁니다. 이게 이제 앞뒤를 잘 구분하시면 나중에 쉽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들면 여러분 점수 잘 나와. 그래서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사법, 상법, 다음에 상관습법 써놓으세요. 아까 썼었어요. 예, 상법에 얘는 뒤지만 그런 이놈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민법 우선한다는 거 중요하죠. 우선하고 얘가 우선하네. 민법보다는 뭐 또 관습법은 얘가 우선하고 얘는 이 조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중요하다. 상관습법은 민법 어떻습니까? 우선에 적용된다는. 먼저 원래 관습법은 민법의 후순위죠. 보충적. 그러나 이게는 다르다. 상관습법은 민법이 일반사법이라면 특별사법이므로 상관습법은 민법에 우선한다. 민법에 우선한다. 중요합니다. 이유예요. 원래 관습법은 법률의 후순위죠. 그러나 상관습법은 민법에 우선한다. 관습법은 법률의 후순위지만 상관습법은 다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밑에 판례, 오래된 판례죠. 83년 판례. 벌써 40년 됐네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봤던 판례인데, 가정의례 준칙 13조의 규정과 배치. 가정의례 준칙이 있었으면 예전에 뭐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뭐 제사하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간소하게 하자 그래서 가정의례 준칙과 배치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재정법에 대한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안 된대. 다시 말해서 재정법에 비해서 관습법이 우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가정의례 준칙도 넓게 보면 실질적인 민법이라는 말 따라서 이 가족법에 따라서 아무리 관습법이 법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정법을 이기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가정의례 준칙과 같은 이런 규칙 같은 조항도 관습법보단 앞선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관습법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있듯이 민법에는 우선할 수 없다. 아니 법이 우선하지 못한다. 가정의례 준칙보다 관습법 우선할 수 없다. 그런 뜻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관습법은 실정법에 보충적 효력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좀 쉴게요. 알아두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185조 보세요. 조문. 제가 조문적을 따라 안 보지? 왜 안 보냐면요. 중요한 조문을 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3만 원을 딱 쳤어요. 공부할 때. 이것도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책 하나 딱 갖다 놓고 연필 하나 갖다 놓고 형광펜 끝. 그죠? 그래서 시험을 집중해 듣고요. 쓸 것도 없어요. 그지? 제가 쓰라는 거 보라는 데만 보고 별표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가 색칠할 때만 색칠하고 나머지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지 마시고 봐. 185조. 자,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잘 봐요. 법률관습법. 여기 돼 있죠. 물권 법정주의 같은 경우는 이걸 써놔.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물권 법정주의. 나중에 배웁니다. 좀 어려워도 그냥 써놓으시고 지금 알라는 게 아니야. 물권은 무슨 소리죠? 법에 정해진 것만 돼. 법에 정해진 거. 이 법은요. 또 얘는 빠져 또 조리는.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의 법은 요 법은요. 둘밖에 없어. 첫 번째 법률이고
두 번째 관습법이 이렇게. 관습법이다. 조리 안 되죠? 조리뿐만 아니라 명령으로 다 안 돼. 이거는 국회를 통한 법만 말이에요. 이거 형식적 의미법이죠. 형식적 의미법. 이게 국회를 통한 법만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뭐 시장 군수 이런 조례 규칙으로 바꿀 수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이게 이제 민법 185조인데 이게 물권법 시작이야. 그런데 물권 법정주의 법은요. 법률 관습 둘밖에 없습니다. 외웁니다. 자, 일반적인 민법 제1조에서는 법률 관습법 조리 순서로 법이 정되죠. 그러나 어디에서는요? 어디에서 저 물권은 빠져 이게. 이 물권 법정주의 법은 얘가 빠집니다. 얘뿐만 아니라 우리 책에도 있어 보시면 명령 조례 규칙 빠져. 그래서 나중에 보시지만 185조 봐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의하는 임의로 창설하죠. 그러니까 물권 법정주의는 강규제인데 법률과 관습법에 의해서만 만들 수 있고 나머지 안 돼? 뭐 안 될까? 그 나머지 외에는 뭐예요? 외에는 뭐냐면 이거 외에는 안 된다는 거 뭐가 안 됐냐면요. 안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안 되는 것은 명령, 조례, 규칙 이런 안 돼. 시에 지금 볼 것도 없어요. 조리는 볼 것도 없고요. 조리도 안 된다. 얘는 예외요. 원래 법률은요. 원래 민법에서는 법률 관습법 조리가 순서가 인정되죠. 얘도 법이거든. 근데 물권에서 아니야. 물권에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면 법률과 관습법인데 이것도 외우기 편하게 법률에 8가지가 있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하도 몰라가지고 하도 몰라. 예겜 잊어버리고 그래서 아유 그냥 숫자로만 해요. 민법에 물권 8가지가 있고요. 관습법이 3가지 있어. 제가 맨날 강의할 때 물권은 8+3이다 하거든. 8+3. 얘는 안 나와 잘. 8가지 나중에 배우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 유지질권, 저당권 있는데요. 얘가 잘 나와. 얘 관습법상 물권이 3개가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자 알아두기 보시고 알아두기 보시면 판례인정 관습법 자 1, 2, 3 붙고 1, 2, 3 판례인정 1, 2, 3은 관습법상 물권이 셋이 4번 나중에 보시고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관습법 물권 세법에서 분간동 이게 분간동이에요. 분간동 자 좀 어렵네요. 요 3가지가 중요한데 물권법에서 그냥 나와요. 거저 주는 게 있다고. 우리가 합격하시려면요. 기본 문제 맞추고 어려운 문제 빼버려요. 제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기본적인 거를 꼭 맞추고 아주 중요한 거 강조하는 거 걔를 맞추고요. 쉬운 거 어려운 거 틀려버려요. 괜찮습니다. 통과. 네? 우리 100점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하면 75점 나올 수 있어요. 제가 80도 바라지 않습니다. 75만 일단 맞아. 목표 85, 90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최하 목표가 75니까 최하 목표 75는요. 100점 중에 40개 중에 30개 맞으면 돼. 30개. 30개는 제가 강의하는 안에 중요하다. 그냥 다 있어야 돼요. 근데 하여간 숫자 외울할 때 외우시고 하지 않아도 해요. 그러면 제가 진짜 책임진다. 예, 책임진다는 말 실수했네. 그죠? 어디까지 책임져?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고. 그래서 하여간 관습법을 그 3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책이 있는데 순서를 좀 바꾸세요. 2번에 분묘기지권 있죠? 순서를 분관동 바꿔. 분관동. 이게 관분동 말이 잘하는데 분관동. 관습 물권 3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분묘기지권. 산소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화장이 88%래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화장에서 이제 납골 땅에 보시면 땅도 없고 번잡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남의 땅에다가 산소를 쓰게 되면요. 20년 동안 우리 할아버지 산소 써놓고 조용히 있으면요. 그 사유권이 생겼어. 그 어려운 말로 타주점이요. 어렵습니다. 써놓습니다. 그래도 타주점이요. 써놓습니다. 언제 배워? 나중에 배워. 걱정하지 마시고 써놓습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두 번째 관습법상 법정지향권이 있어요. 관습법상 법정지향권. 무지어렵지고 무지어렵습니다. 거기다 틀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동산의 양도담보가 있어요. 얘는 더 어려워 또. 양도담보. 있다. 그래서 자 지금 있을 때는요. 우리나라 민법의 물권은요. 법률과 관습법인데 민법이 8가지, 관습법이 3가지밖에 없어요. 3가지밖에 없어요. 민법 8가지는 알아요? 얘가 처음 나오지 않아요. 안 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소, 지지전, 율조 그러거든요. 안 나오는데 그렇게 있다는 것이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주택관리사 하시면요, 그 중에서 지역권 질권도 안 나와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고, 보니까 한 번도 5년 동안 안 나왔어. 그래서, 그럼 안 하면 돼. 강의해요. 짧게 하지만, 안 나온 걸 죽으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일단 붙어야 될 거 아니지. 그죠? 붙는 게 지상 목표지. 그래서 합격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물권은요, 물권 법정주의인데, 이 법은 무슨 법이라고? 법률과 관습. 얘도 법이죠? 법률. 얘밖에 없고, 얘들 아니요? 명령, 조례, 규칙. 얘는 법이 아니야. 그죠? 여기는 법이잖아요. 조리가 법이지? 여기는 법이 아니야. 물권 법정주의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상 물권은 8가지가 있고요. 관습목록 3가지밖에 없어요. 없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 시험 보면요. 분간등이 안 들어가는 거, 예컨대 사도통행권, 온천권, 근린공원 이용, 이런 물권 없어요. 근린공원 이용, 이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없는 거 일 필요 없어요. 이제 있는 거 3가지만. 그러면요, 거저 맞춰요. 여러분, 저랑 하시면요, 50분에 웬만하면요, 40문제, 웬만하면 그 안에 충분히 다 풀 수 있어. 절대 안 떨어져요. 근데, 아니면요, 시험장에서 주저하면요, 50분에 40문제다 못 풀어. 쉬운 문제를 놓죠? 그럼 떨어지는 거죠. 그럼 실패합니다. 왜 꽈락이 나오냐? 꽈락 안 나와. 절대 안 나오죠. 꽈락 나왔다는 것은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죠.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을 마치고 꽈락 나왔다. 본인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공부를 그만두셨다는 하신 거지. 절대 꽈락 나올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3가지 분간동. 자, 우리나라 민법 물권 8가지가 있고요. 관습법 3가지가 있고, 자, 분간동. 알아두고 보세요.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1, 2, 3번이 물권인데 1번의 관습법상의 법정지향권, 2번의 분무기주권. 이게 타주점이에요. 타주점이 나중에 배웁니다. 남의 땅에 우리 할아버지 산소 썼다가 이장음 돌려줘야 돼. 그 3번째가 동산에 양도하는 건데 이 3가지는 물권이고요. 물론 4번에 명인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물권 아니야. 명인방법은 공시방법인데 몰라줬고요. 얘는 공시방법이다. 지금은 물권을 묶이기 때문에 물권 법정지에서 물권은 8% 3이다. 민법 8가지, 관습법 3가지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첫날에 제가 두 수업 얘기도 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진도를 좀 쭉쭉 빼서요. 가급적 우리가 48시간인가 봐. 48시간에 책 된다는 게 장난이 아니지 이게. 그래서 이 동영상 강의는 잔수가 좀 적죠.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재밌긴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좀 더 압박해서 나갈 거고요. 그 대신 예수 필요 없고 복습만 하시고, 복습도 제가 강령만 보시고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부분만 읽으시고, 그리고 외우장 외워. 그리고 제가 암기 자료는 나중에 시험 막판에 해준다고 했고, 계속해서 매주 나가는 복습 문제는 꼭 푸실 거 아셨습니까? 꼭 풀어.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면, 기출문제 최근 3년분을 뿌리대서 보세요. 옆에 놓고 보시고, 민법 총칙한테 보시면요, 여기서 나오네? 그럼 알 수 있어요. 우리 문제 중간중간에도 기출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그 부족하니까 최소한 3년분만, 그죠? 2020년 금년 거죠? 19년, 18년 3년분만 프린트해서 보시면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시험에 방향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강의하니까죠. 알 수 있겠고요. 자, 첫 주부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